제가 이걸 어떻게 유튜브로 네네. 뭐 보고 계시는 분들은 보시겠지만 제가 이제 컬러 그렇죠. 예, 목에. 블라우스에 컬러가 없었다가 갑자기 생겼잖아요. 네. 페이크 컬러라 그래가지고 오늘 요걸 또 선물해 주신 네. 진짜 손재주의 달인 그러니까요. 저 깜짝 놀랐어요. 리폼계의 달인 예 우리 제인정 변호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마이크 좀 가까이 하셔야 되겠어요. 네, 아니 네. 잠깐 뭐 얘기만 해드리면 아니 진짜 제인정 변호사님이 그 브러치 같은 것도 네네. 만드시고 그러니까 제가 가끔가다 진짜 너무나 황송하게 선물을 받곤 하는데 오늘 선물은 정말 너무 마음에 듭니다. 와, 저게 딱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 네, 요게 목만 이렇게 딱 요거예요, 했던 거. 요거. 또 꺼내가지고. 페이크 컬러. 네.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 근데 이렇게 딱 넣으면은 네. 그냥 새로운 옷이 아니, 되는 그러니까. 거죠. 네. 예, 너무 너무 예쁘다. 근데 예쁩니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너무 네. 감사드려요. 규리 좋은 씨. 정보는 이렇게 서로 쉐어링하면서. 네. 그러니까요. 좀 그러니까 또 하나의 옷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예. 네네, 그렇죠. 변호사님도 블라우스 지금 사진. 하신 거잖아요. 직접 만들어서 그쵸? 붙이신 직접 거죠? 손바늘도 했습니다. 이야. 이야, 진주가 야, 달린 그러니까. 컬러. 와. 네, 이규리 씨 아마 아내분 드리면 저도 한번 너무 저 목에다 제 지휘상한테 네. 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어쨌든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오늘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의 제인정 변호사님과 이제 화요일에 만나는 그런 시간인데요. 지난번에도 한번 요걸 좀 다뤄주신다고 하셨었어요. 네. 이름 변경하는 방법? 요거 많이들 하시죠? 이름을 뭐 필요해서 변경하는 것도 있지만은 네. 해야 되는데 안 하신 분들 또 뭐 시민권 받을 때 이름 변경했는데 그 다음 일이 뭐 하는 건지 아무도 설명 안 해줘서 오. 나중에 뭐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받아야 되는데 네. 자기가 지금 세금 낸 기록이랑 소셜 시큐리티 기록이 뭐 안 맞아서 이제 어려움이 생기면 그때 뭐가 문제인지 이렇게 상담 오시는 오. 분들 다를 때. 네, 그쵸.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또 미혼모들도 많이 있잖아요, 요즘에. 예, 그쵸. 그래서 미혼모가 태어났을 때 뭐 애 아빠가 알아서 자발적으로 병원에 와서 출생 기록을 넣는 경우도 있지만 미국에서는 보호자가 직접 아이디 가지고 오지 않으면 애 아빠가 뭐 김아무개다 박아무개다 넣어달라 그럼 넣어주질 않아요. 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혼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혼 상담할 때 이제 자녀가 싱글맘, 엄마는 애는 엄마 배에서 나오기 때문에 엄마 이름은 안 들어갈 수가 없죠. 그렇죠.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잘 되든 안 되든 친아빠 이름을 넣는 문제, 뭐 네. 이런 문제들도 많이 있고요. 또 제가 자주 보는 거는 이민이라고 가정법이 이렇게 오버랩된 거지만 네. 지금은 불체자한테 소유 미비자한테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운전면허증을 주죠. 한 2016년 그렇죠. 그때서부터. 불체자들에게. 네, 근데 그 이전에는 발급을 하지 않았어요. 예, 예, 맞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운전은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시애틀, 워싱턴 이런 데 가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브로커들이 하는 일이 대충 보면은 가짜 서류를 집어넣어서 주로 제가 보면 이제 뭐 캐나다 여권 같은 거가 애초에 다 가짜겠죠, 제 생각에. 근데 확인을 안 하고 이름도 똑같이 하면은 나중에 좀 덜 번거로워요. 근데 뭐 영어 이름도 넣어놓고 라스트 네임도 스펠링을 뭐 좀 틀리게 바꾸고 바꿔서. 네, 정이면은 뭐 JEONG로 CHUNG를 바꾼달지 또 first name이 만약에 영철이다 그러면은 이름도 이제 바꿔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박철이다 이렇게 막 바꿔놓은 아이디로 사시다가 아이가 딱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네. 병원에서는 운전면허증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드라이브 그러니까 라이선스. 운전면허증을 보여주면은 네가 아빠냐 이거가 이름이 맞냐 이런 질문은 원무과에 사질 필요가 없는 않아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틀린 이름으로 돼 있는 운전면허증대로 애가 출생 기록에 딱 들어가 있는 그렇게 경우가 들어가는구나. 너무 많아요. 요즘은 별로 없어요. 왜 운전면허증이 요즘에 서류 다 미비자 주니까, 할지라도 이제 받을 캘리포니아 수 같은 있어요. 경우는 발급받을 받을 수 수 있으니까. 있으니까. 네네네. 근데 캘리포니아만 주는 거고 이제 미국에서 한 5개 정도 주가 주는 거지 머저리티 주는 아직도 서류 미비자한테 각 주에서 운전면허증을 다 발급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서 네. 이제 제가 개요 음. 이름을 변경을 하는 경우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쉽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결혼해서 라스트 네임을 바꾸는 경우도 있고 이혼하게 되면 또 내내 20년 30년 살다가 네.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전부 다 이제 패밀리 네임으로 돼 있는데 그럼 텍스 내는 것들도 다 뭐 패밀리 네임으로 돼 그러니까요. 있는데 네네네. 이혼한 다음에 그 이름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도 덜어 있지만 나는 원래 메이든 네임 성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법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있으니까는요.
저희가 30분 안에 여러 가지를 다 자세히 다루는 거는 아주 네네네네. 어렵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음.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겪는 경우서부터 네네. 오늘은 좀 그럴까요? 상의를 내지는 또 정보를 드릴까 합니다. 아, 네, 네, 그래요? 네. 네,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들 꽤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네. 근데 이제 네. 일단 시민권 신청하실 때 이름을 변경하는 경우, 요게 또 이제 가장 많으시더라고요. 맞아요. 라스트 왜냐하면 네임을 가장 변경. 쉽고 그쵸. 또 경비도 들지 않고 어. 물론 시민권 신청료 자체가 돈이죠. 네, 네. 725불을 내는 거기 때문에 그 비용 안에 어떻게 보면 외국인으로 미국에 살다가 돈을 시민권 신청서 이름 변경 안 해도 똑같은 돈 내야 되는데 추가 비용을 그러네. 내지 않고 무료로 이름 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시민권 받을 때예요. 그러니까 영어로도 많이 개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한국 이름을. 네, 한국 분들은 이제 제가 개명할 때 한 50대 50이에요. 50% 정도는 영어 이름을 퍼스트네임에다 넣고 네네. 한국 이름을 미들네임으로 넣어서 아. 이제 개명을 하신 분들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이제 스펠링이 이렇게 약간 한국에 오실 때 네. 여행사 같은 데서 막 여권 맞아요. 수속 이런 그렇게 거 많이 써줘요. 해주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제 소리 나는 대로 썼는데 네. 미국 와서 살다 보니까 그게 뭐 욕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불편한 경우 좀 있죠. 아이고, 네, 맞아요. 진짜요? 특히 이제 뭐 석자 이름 같은 경우는 이제 네, 맞아요. SUK 이렇게 쓰면 되는데 네. SUCK 그러면은 완전 이제 그쵸, 네, 맞아요. 미국에서는 안 이제 좋죠. 쌍욕에 네네. 가깝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름에 그런 게 들어가 있으면은 살다 보면은 모를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미국에 살다 보면 그게 특히 어린애들이나 이런 경우는 약간 조롱을 받을 맞아요. 가능성이 네. 있어요. 네네. 그다음에 뭐 저희는 이제 많은 일들을 처리하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름이 일선이다 그러면은 그것도 IL 이렇게 쓰신 분도 있는데 EEL 그렇게 쓰신 분도 있어요. 그럼 또 그게 이유 그렇게 되니까. 일은 이제 뭐 장어 네, 이런 맞아요. 뜻이잖아요. 생산적으로. 네. 근데 뭐 방시면은 예를 들어서 뭐 PANG로 쓰신 분도 있는데 뱅 그러면은 총으로 빵 싸는 그렇다. 뭐 이런 거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약간 이름 자체가 한국식 이름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미국에 와서 그냥 본인의 의지랑 상관없이 그냥 여행사나 이런 데서 그냥 스펠링을 써줬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네네네. 만들어준 것들이 좀 이렇게 조롱받거나 그렇지 않으면 불편한 경우 그렇죠. 그런 것 그런 불편함을 그럴 겪을 때 수 있는. 네, 예. 시민권뿐만 아니라 이름 체인지 같은 거 네임 체인지를 법원에서 해서 이름을 변경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네. 그럼 이제 시민권 할 때 이제 그때 이제 이름을 변경하는 게 네, 시민권 귀찮하고. 신청서에 네. 너가 귀화를 할 때 이름을 변경하고 싶냐는 칸이 아예 있어요. 네. 접수할 그래서 때. 네 시민권 신청할 때 나는 이 이름으로 바꿔달라. 그리고 또 인터뷰를 가잖아요. 그럼 인터뷰할 때 이민국 직원이 안 썼더라도 어플리케이션에 네. 너가 이 네임 체인지를 원하냐고 인터뷰 다 이렇게 시민권은 가면은 제일 먼저 이렇게 선서하고 예. 시빅 테스트를 먼저 봐요. 10문제. 음. 10문제 중에서 요즘에는 이제 제가 문제 있으신 분들이 좀 많으니까 시민권도 자주 따라가거든요. 그러면은 다 오럴 테스트예요. 말로 그냥. 그냥 시빅 구두 테스트 질문이군요. 100문제 예. 중에서 이제 10문제를 보고 6개를 맞으면 되니까 제가 보면은 6개를 스트레이트로 맞추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패스했으니까 네네. 네, 7, 8, 9, 10문제를 아예 필요가 물어보지 없네요. 않아요. 네. 그다음에 시민권 어플리케이션을 쭉 리뷰하거든요. 그때 시민권 할 때 거기에 네임 체인지 안 써 있어도 항상 그 이민국 직원이 네가 지금이라도 네임 체인지를 원하냐 그렇게 항상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신청할 때는 이름을 변경 안 하고 싶었는데 인터뷰 갔을 때 이름 변경하고 싶은 사람은 그 자리에서 얘기하면은 이름을 바꿔줘요. 근데 다 통과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바꾸겠다는 건 어렵고 선서한 다음에는 다시 가실 수는 없고 법원에 가서 네임 체인지 다시 또 절차를 개명. 정식으로 해서 개명을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도와드리고 있는 분 중에 하나도 지금 이제 그 시민권 할 때 이름을 바꿨어야 되는데 안 하고 다 선서하고 나니까 그 자기 이후에? 이름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바꿔 가지고 부모님을 초청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유. 그래서 이제 뭐 실명을 거론하기는 어려우니까 이제 그게 약간 사운드 라이크 좀 이렇게 위열되는 그런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개명을 하는데도 콜투마다 그 스케줄이 틀려요. 네. 제가 보면 이제 여기 LA는 LA 같으면은 뭐 한 3개월 정도 안에 히어링이 잡히는데 뭐 찰스월스나 이런 데 좀
루럴 에어리아, 그러니까 비지하지 네, 않은 예, 예. 데는 뭐 스케줄이 막 한 달 만에 잡히기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빨리 되면 저희가 네임체를 해서 서류 준비해가지고 집어넣고 좀 오래 걸리면 시민권 증서대를 일단은 파일하고 이름 변경한 거를 나중에 넣어서 어멘드도 하고 부모 초청할 때 이제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민권 할 때 네임 체인지 하신 분하고 결혼해서 남편 성 따라서 리갈 네임을 바꾼 경우가 가장 많은 경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이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바꾸는 거는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바꾸고 나서 뭔가를 해야지 미국에 사는데 불편하지 않은 거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네임 체인지를 했어요. 그러면은 뭐부터 바꿔야 되냐면 미국은 모든 기준이 세금 내는 거 나중에 노후에 그러니까요. 받는 거 이런 게 뭐 소셜도 소셜로 걸어야 돼 되고. 있죠. 맞아요. 소셜 네. 시큐리티. 예. 그러니까 특히 귀화하신 분들 중에 거의 내가 보면 한인분들은 반 이상이 이름을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소셜국에 가서 이름 체인지 했다는 거를 신고를 하고 내가 이전에 썼던 소셜 번호랑 똑같은 번호로 바뀐 이름으로 새 카드를 발급받으셔야 다시 받으고 되는데 되는구나. 안 하시는 사는 데는 이제 아무 지장이 없으니까 네네. 시민권 받기 전 이름으로 계속 사시고 세금도 그렇게 내시고 근데 이름은 바꿔져 네, 있고 이름은 전부 다 바꿔져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 나중에 바꿔도 물론 되는데 늦게 바꾸면 일이 조금 번거로운 일이 되게 그렇죠. 많아요. 그래서 시민권 특히 받으실 때 이름을 변경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반드시 증서 딱 받자마자 네. 시민권 증서 뒤에 네임 체인지 설티피켓이 붙어 있어요. 그 네임 체인지 설티피켓은 이민국에서 인터뷰하고 통과했지만 도장은 법원의 도장이 찍혀 있어요. 오. 콜트 클럽 네네네. 도장이 왜 법원 절차를 생략해서 법원이 네임 체인지할 파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민국을 통해서 법원이 인증한 네임 체인지 설티피켓을 증서 뒤에 붙여주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어떤 분들은 요즘은 좀 이렇게 조금 어피셜하게 보이게 나오는데 옛날에 아주 20년, 30년 전에 예. 받으신 분들은 그게 아주 엉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왜 붙었지? 그리고 이걸 찢어가지고 증서 그냥. 사진 있는 증서만 있으면 되지? 이렇게 버려보신 분들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아이고, 그냥 참. 쉽게 진짜로 제가 많이 봤어요. 오. 그러면 그걸 재발급 받는 거는 받을 수 있는데 엄청 번거롭고 까다롭거든요. 아이고. 네, 그래서 시민권 받을 때 네임 체인지 하신 분들은 그 뒤에 네임 체인지 설티피켓 붙어 있는 게 유일한 증서예요. 네. 내가 이름을 바꿨다는 유일한 네네. 증서. 왜냐면 설티피켓이? 법원 네. 통과하지 않고 시민권에서 직접 받았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그 서류를 들고 꼭 소셜국에 가셔서 소셜 번호를 업데이트를 하셔야 돼요. 소셜 번호를 업데이트가 돼 있어야지 그 다음에 운전 면허증이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DMV에 운전 DMV 도. 면허증을 먼저 가면 소셜 번호가 업데이트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네임 체인지한 걸로 바꿔주지 않거든요. 순서가 그렇게 순서가 되는구나. 네, 먼저 바꾸셔야 네네네. 돼요. 그러니까 그걸 다 해놓으셔야 그렇죠. 앞으로 이제 받게 되는 여러 가지 사회보장 서비스 뭐 네.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겠네요. 이름이 막 다르게 되면 그러니까, 네네. 그때 가서 이제 바꾸시려고 네, 그러면 제가 이것도 이제 한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어떤 분이 상담을 오셨는데 네네. 해외 많이 나가 살으셨나 봐 영주 시민권자가 된 아. 이후로. 네.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한 소셜 번호 체인지하고 이런 걸 안 하시고 이제 65세가 됐으니까 메디케어를 신청하러 들어오신 거예요. 예. 메디케어를 신청하러 가니까 이제 모든 게 다 옛날 영주권자일 때 이름으로 돼 있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소셜국에서 너 시민권 증서를 가져오라. 근데 이제 한국 가서 몇 년 살다 보니까 왜 절 찾아왔냐? 못 찾는다는 그 서류가 어디 있는지. 예전에 갖고 있던 게 이제. 네네네. 그러면은 그 서류를 재발급해서 받아야 되는데 경비도 많이 들지만 네네. 제가 시민권 분실하신 분들 재발급 신청하잖아요. 그럼 인터뷰 가서 형을 보지는 않아요. 죽었나 살았나 확인하고 본인인지 아닌지 확인해서 최근 사진 다시 넣어서 새로운 증서는 주는데 이민국이 그 네임 체인지 설티피켓을 또 안 주는 거예요. 왜? 그거는 법원 관할이다. 시민권 할 때는 바로 이민국이 줬지만 네. 근데 제가 이제 그럼 법원에도 몇 번 벌어봤을 거 아니에요. 법원은 우리는 안 한다. 또 막 이래. 서로 이렇게 약간 토스해요. 그러면 결론은 저희가 다시 이민국에 인포패스 어포인먼트를 해가지고 네. 새로 발급받은 증서를 들고 이민국 직원을 직접 만나서 이렇게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법원도 안 주고 인터뷰한 오피서도 안 주니
이 증서를 이민국이 법원에 연락해서 발급해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네임 체인지를 듀플리케이트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리면 제 얘기는 되게 번거로우니까 그렇죠. 그러네요. 특히 이름 체인지 하신 분들은 그 네. 뒤에 있는 네임 체인지 서티피킷을 꼭 잘 가지고. 보관하시고 소셜 소셜국에 먼저 가셔서 가고. 소셜 바꿔서 이름 업데이트하고 DMV에 가서 DMV. 운전면허증 바꾸고 그 순서대로 나머지 하셔야 되겠다. 은행이랑 이런 기록은 안 바꿔도 뭐 은행이 돈을 안 준다든지 이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죠. 아주 중요한 그 미국의 시스템 그렇죠. 네네. 그런 거를 업데이트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야, 오늘 지금 이름 변경 그리고 방법 굉장히 그리고 이유, 중요한 그렇죠? 일이고 네네. 우리가 뭐 너무 당연하다 생각하면서도 놓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네네. 계속해서 이름 변경에 관한 이제 법률적인 방법 좀 나눠 볼 텐데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바로 오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좋은 아침 좋은 하루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네. 최인정 변호사님 모시고 이름 변경에 관한 이유, 그리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이름 변경을 하시게 되면 우선 소셜 시큐리티 그렇죠. 네. 예, 그 부분을 바로 좀 정정을 하시고 그리고 네. 나서 이제 또 DMV에 가셔서 정정을 하셔야 네. 나중에 좀 번거로운 일이 없다고 하셨고요. 네. 그 다음에 또 궁금한 거는 이제 라스트 네임을 결혼하면서 또 영주권 그렇죠. 시절 네네네. 많이 바꾸시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혹시 나중에 이제 헤어지시거나 이혼을 하셨을 때 그대로 그 성을 가져오는데 그게 바뀌어지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보면은 결혼하면서 바로 남편 성 따라서 패밀리 네임으로 쓰신 분들이 조금 아직은 머저리티세요. 그렇지만 이제 요즘 젊은 세대들 중에는 제가 이렇게 서류상 보면은 네. 결혼을 했는데도 메이든 네임을 미국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쓰는 애들이 과거에 비해서 저도 30여 년 일했으니까 조금 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세금을 내면 한국처럼 뭐 근로소득 원천징수 각근세 내면 나중에 내 사회 보장하고 상관이 없는 나라가 아니라 미국은 그렇죠. 나의 복지를 위해서 내가 낸 메디컬 세금. 텍스도 내고 그렇죠. 소셜 시큐리티 텍스도 네네. 내는데 어떤 이름으로 쭉 내잖아요. 근데 결혼해서 세금 보고 라스트 네임 바꾼 경우가 머저리티이기 때문에 네. 남편 성을 따라서 예를 들어서 10여 년 이제 세금을 세금 보호를 내다가 계속했죠. 이혼하게 됐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결혼 전 성은 박 씨였는데 결혼해서 김 씨로 살았다. 네네. 그러면 세금은 쭉 김 씨로 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혼하실 때는 이혼도 청원서에 네가 restore former name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너 이전 결혼 이전의 이름을 restore 하고 싶냐? 다시 찾아올 거냐. 다시. 네. 그러면은 이제 그 판결문 할 때 우리가 restore를 해달라고 마크를 해서 먼저 이름을 써야지 내가 다른 절차 법원에 가서 또 이름 또 해야 변경하는 되는. 거 없이 네. 바로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영주권을 받으셨어요. 근데 내가 이혼하고 나서 너무 감정이나 사이가 나빠져서 전혀 남편 성을 쓰고 싶지 가져오고 싶지 않다. 않다. 왜 네. 시민권자 배우자로 받으신 분들이 꽤 많은데 이제 그런 분들은 패밀리 네임을 쓰는 경우가 95% 이상이에요. 근데 어떤 연유로든 하여튼간에 영주권을 받고 나서 영주권 카드에도 그런 패밀리 네임이 돼 있을 그렇죠. 거 네, 아니에요. 예. 예. 근데 이혼을 했는데 내가 그 이름 예를 들어서 박을 안 쓰고 김으로 돌아가고 네, 싶다. 성으로. 예. 그런 경우는 우리가 아까 그 이혼 판결문에 리스토어된 그 판결문을 가지고 우리가 이민국에다가 오리지널 영주권을 반납을 해야 돼요. 그런 경우. 오. 왜냐하면 어뷰스 될 가능성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에일리언 그렇죠. 리지스트레이션 네네네. 카드, 영주권 네. 카드 자체가. 그래서 반납하면서 왜 반납하냐. 나는 네임을 체인지하고 싶다. 기간이 끝나서 하는 거는 10년 주기 때문에 10년 동안 갱신하는 거는 끝나기 6개월 전에 갱신하면 되거든요. 네, 예, 예. 근데 이렇게 내가 중간에 잊어버린 중간에, 경우나 네. 이름을 바꿔야 되는 경우는 그 에비던스를 집어넣어서 영주권 카드 자체를 바꿔달라. 그러면 이제 카드를 바꿔주는데 불행히 코비드가 지나면서 프로세싱 타임이 과거에 3개월이 든 게 지금 1년 걸리고 있어요. 굉장히 너무 많이 늦었죠. 걸려요. 네, 그러니까 시민권이 아니고 영주권자가 이제 이런 이름을 바꿔야 될 경우는 이름을 아무 이유가 없는데 바꿔야 되면은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아야 돼요. 네. 근데 법원에 가서 시민권 안 됐는데도 뭐 방송이니까 그렇지만 약간 크리미널이 뭐 심한 기록이 있어서 또 네. 과거에. 잘못하면 시민권 했다가 영주권도 킵하기 어려운 또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오. 철없을 때 막 이상한 일 아, 예, 뭐, 그렇죠, 뭐 그렇죠. 많이 해가지고 그때는 뭐가 뭔지 막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나오니까. 내가 이제 이게 막 거의 추방 대상이야. 네. 그런 분들은 시민권 하실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름은 막 영어 이름으로 쓰고 싶어. 그러면 네. 저희가 개명 절차를 따라서 법원에서
그건 청원서하고 내가 왜 이름을 바꾸길 원하는지 시민권 못한다 그런 얘기는 저희가 알아도 안 쓰죠. 아멘, 아멘. 근데 내가 영어 이름을 들고 써왔고 나 이름으로 바꾸고 싶다. 그런 거 하고 이제 그 개명 절차를 간단히 설명하면은 청원서랑 내가 그거를 이름을 바꾸기 위한 사유서랑 판결문이랑 우리가 보통 다 같이 집어넣는데 접수라고 보면은 접수 네. 번호가 나와요. 네. 그럼 내가 누구로 이름을 바꾸고 싶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간 거를 신문 공고를 4주 동안 하도록 돼 있어요. 그거를. 신문에. 네. 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신문이 LA3수 되면 너무 비싸니까 뭐 몇천 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싼데 네네. 인정해 주는 데 중에서 제일 싼 데다가 찾아서. 4주 동안 공고를 하고 그 공고한 거를 판결하는 히어링 하기 전에 법원에 제출해야지 판결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오. 그래서 이제 혼자 하신 분들은 뭐 약간 실수를 하면은 연락도 안 오고 뭐 자기는 잘한 것 같은데 기각되고 이런 게 그 셀프 헬프라는 게 팔로우하면은 좀 쉬운 것 같은데 어떤 거는 프로시저라는 게 익숙치 않기 때문에 조금 전문가 도움 받으면 귀화하지 않고도 네. 그러네요. 네임 체인지를 얼마든지 이제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제 얘기는 그렇게 해서 네임 체인지에서 바꾸는 것도 판결된 서리파이 콜트 저지먼, 네임 체인지된 저지먼을 가지고 절차는 똑같아요. 소셜국에 가서 또 내가 이렇게 네. 이름이 영어 이름으로도 바꿔주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어떨 때는 막 성도 바꿔줘요. 영어 성도요? 이름을요? 네, 내가 뭐 박인데 라빈슨으로 바꾸고 싶다. 그것도 돼요? 근데 사유를 잘 써야죠. 그렇죠. 그리고 법원에 제가 이제 네임 체인지 때문에 여러 번 가봤는데 판사가 항상 물어보는 게 네가 네임 체인지 하는 게 뭐 미국의 범죄 집단이나 뭐 테러나 이런 것 때문에 연루된 거는 너는 없냐? 어? 네네. 또 다른 목적이 있는 거는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항상 판사님이 하세요. 또 어떻게 보면 그 네임 체인지하는 패킷 안에 백그라운드 체크하는 어플리케이션도 같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솔직히 이제 그렇죠. 뭐 이름을 이제 그럼요. 진짜 테러범이 들어와서 이름을 싹 개명을 해가지고 그럴 수 뭐 있으니까. 거기다가 새로운 사람으로. 시민권까지 네. 우리가 옛날에 생각해 보면은 그 유학생들 뭐 받아주던 매분위 프로그램이 왜 없어졌냐? 그게 테러범의 일부가 매분위 프로그램을 해서 군대를 들어와서 미국 군사 기밀을 빼내갔기 때문에 그때 매분위 프로그램이 바로 종료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네임 체인지 같은 경우도 이름을 개명을 해서 범죄자가 네네. 그러니까 이 백그라운드 체크하는 어플리케이션이 같이 같이, 들어가게 네. 됐어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예. 나쁜 의도로 쓰일 수 그러니까, 있는 네네.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네, 위해서. 근데 우리가 시민권 할 때도 보통 다 지문을 찍는 이유가 네. 백그라운드 체크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크리미널이라 뭐 진짜 리무버블 어펜스 우리가는 추방 대상이 되면은 시민권 안 주고 그냥 시민권 하다가 추방 명령 받은 그렇죠, 사람들도 네네.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미국은 외국인을 귀화시키고 또 영주권 받을 때도 지문 찍는 이유가 아무나 받아들여서 그 범죄자 또 퍼블릭 헬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뭐 네.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이런 사람들은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 네네, 그래서 네. 영주권도 안 주고 시민권도 받기 어렵죠. 그렇죠. 근데 시민권 할 때는 또 신체 검사는 안 해요. 그래요. 외국인이 영주권 받을 때는 메디컬 하잖아요. 이그잼을 했죠. 하거든요. 네네, 다 했죠. 메디컬 이그잼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심각한 공중 보건에 위험을 그래서. 끼치는 질병이면 치료가 필요하면 컨디션을 붙여서 주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폐렴이 파지티브하게 나와서 뭐 3기 4기인데 그래도 이게 치료가 가능한 거는 다 영주권은 발급받으실 수 있어요. 네네네. 근데 예를 들어서 메디컬을 했는데 마약 중독자로 나왔어요. 오. 그거는 자기가 가만히 있는데 누가 나를 마약 중독자로 만드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도덕성, 모랄 캐릭터에 문제가 있는 걸로 해서 영주권을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이미 영주권자가 된 다음에 시민권자가 될 경우는 시민권자는 이제 그 신체 검사는 하지 않아요. 백그라운드 체크만 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유학생들도 제가 많이 보는데 유학생 때는 공부하면서 커리큘러 프랙티컬 트레이닝이라 해서 학업의 일부를 목사님들이 예를 들어서 목회학 공부하는데 전도사님으로 뭐 목회자로 교회에서 뭐 봉사를 한다든지 네네. 내가 뭐 사이칼러지 이런 걸 하는데 인턴이나 트레이니로 어떤 비영리 단체 가서 뭐 패밀리 테라피를 뭐 이렇게 몇 시간을 인턴십을 네. 배운달지 이럴 때 돈을 받고 일하는 CPT도 있고 졸업해서 하는 OPT도 있어요. 그리고 유학생들 되게 많잖아요. 저희 그렇죠. 주위에. OPT, 그런 CPT. 분들이 이제 일을 하고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또 네. 소셜 번호를 신청하면은요. 네. 소셜 카드에 employment authorization only 이런 단서가 붙어 있어요. 너는 그 얘기는 이민국에서 일하는 고용허가증이 있는 동안만 일을 할 소셜 수 번호를 있다. 쓰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잘 해석해야 되는 게 사실 그러다가 불체자가 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서류 미비자가. 그런 분들은
제가 그런 상담을 많이 받는 거예요. 여기에 employment authorization only 이렇게 써져 있기 때문에 자기는 이 번호를 불체가 된다면은 쓸 수 없는 걸로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세금 보고를 안 했다. 그건 틀린 말이에요. 한 번 준 소셜 번호는 forever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리고 네. 나에게 나중에 주어진. 네, 소셜 스키리 텍스가 보통은 뭐 6.4를 내고 그다음에 우리가 메디켈 텍스가 1.25에서 7.65%를 직원인 경우는 고용주도 내고 직원도 내서 합해서 그게 2배를 하면은 뭐 15점 몇 네. 퍼센트를 세금 내는 게 우리가 사회보장이 미국이 잘 돼 있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유학생 때 인플럼 오토라이제이션 이런 게 붙어 있는 분은 취업 이민을 많이 해서 영주권을 받아요. 그러면은 이름도 안 바뀌었죠. 네. 근데 소셜국의 기록이 그게 리스트릭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주권을 받은 다음에 내지는 정식으로 취업 비자 L1을 받았다, H1B 받았다, R1을 받은 다음에 그 리스트릭션이 없는 카드로 바꾸셔야 되는데 그렇죠. 아무도 그걸 설명을 안 해주기 때문에 안 해줬어요 예전에 많이. 네, 네, 시민권자 진짜. 될 때까지 안 바꾸시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분들 많아요. 제 주변에도 있었어요. 네, 예. 그러면은 이제 뭐 일반 직장은 그렇게까지 확인 안 하는데 뭐 내가 공무원이 되고 싶다 막 그럴 때 이제 네, 문제가 그때 있는. 가서 그렇네. 막 이제 늦게 정정을 해야 되니까 제 얘기는 이민 신분의 변경이 생기거나 예. 그렇잖아요. 또 OPT 때 받았는데 영주권 받았어 그럼 내가 영주권자인 거를 소셜국에 업데이트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같은 번호를 할지라도. 그렇죠. 네, 맞아요. 그리고 네. 어쩔 수 없이 불법이 되신 분들은 소셜 번호가 있으면 제가 볼 때 소셜 스키리 텍스를 서류 미비자를 할지라도 계속 10년, 예. 40분기를 내면 나중에 영주권을 뭐 개인적인 결격 사유로 못 받는다 할지라도 미국 정부는 불법 체류자임에도 불구하고 소셜 스키리 텍스, 메디컬 텍스를 냈으니까. 40분기, 네. 10년을 내면 네, 메디케어도 주고 오. 65세 이것도 너무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나는 서류가 미비자니까 세금 내봐야 아무것도 하등의 안 소용이 된다. 없어. 내면 안 그럴 수 언젠가는 있어요. 추방당할 수 있으니까 한국에 가야 돼. 그게 아니고 미국에서는 메디컬 비용이 보험이 없으면 꽤 많이 들잖아요. 나이 들수록. 네, 맞습니다. 아프면 더 많이 들고. 그러니까 서류 미비자를 할지라도 제 생각에는 항상 소셜 스큐리티 텍스 내는데 결론만 얘기하면은 포인트가 어떻게 쌓이냐면은요. 2022년 같은 네. 경우는 1,510불을 벌었다면 1포인트가 쌓여. 오. 그럼 내가 15만 천을 벌면 10배를 주는 게 아니야. 1년의 맥시멈은 4포인트거든요. 아, 예, 4포인트. 네. 그러면 1,510 곱하기 4 하면은 6,040불. 그렇죠. 월급을 받은 사람은 그로스고요. 개인 비즈니스 한 사람들은 네트예요. 그러니까 경비를 네. 제한 네트.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 국세청은 소급해서 세금 내겠다는 것도 다 받아줘요. 2년 전, 3년 전, 4년 전도 다 낼 수가 있으니까 몰라서 현금으로만 하고 세금 안 내신 분들은 제 생각에 빨리 미니멈이라도 소급하시고. 이렇게 내서 네. 6, 7천 불만 내면은 4포인트씩 쌓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어차피 안 본국에 귀국할 내셨더라도. 생각이 없고 신분 해결이 좀 어려우신 분들도 소셜 스키리 텍스나 메디컬 텍스는 제 생각에 내면은 분명히 미국에 사는데 이제 그 네. 혜택을 도움을 혜택을 많이 받으실 받고 수 있다는. 또 야.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아예 메디칼도 주기로 돼 있잖아요. 네. 맞네요. 아, 저희가 지금 어. 시간상 네. 더 이상 여쭤보지도 못하고 네. 답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여러분 더 궁금하신 점이 네네. 있으시면요.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로 전화 문의하시면 또 좀 자세하게 그렇죠. 네. 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전화번호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전화번호가 213-738-0928입니다. 213-738-0928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너무나 좋은 정보 감사드리고요. 예. 자녀들 이름 바꾸는 거는 다음 기회에 아, 또 그래야 네, 되겠어요. 네, 네. 설명해 미성년자 드리겠습니다. 자녀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좋은 아침 좋은 하루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습니다.